자,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폭이 깊진 않았지만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모로 슈퍼위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3월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김민성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3월에 이제 거의 마지막 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1일 하루만 빼면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월화수목금이 모두 있는 요일이 한 주가 될 거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사법 슈퍼위크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 또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주총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총 슈퍼위크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이 시점 가장 주요하게 좀 보고 계신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서 좀 약간 예측 가능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이동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크고 어떤 이벤트가 많은 시점에는 결국 우리가 믿을 건 사실 실적밖에 없거든요. 예.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그리고 미래 EPS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는 게 변동성이 항상 가장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벤트에 너무 맞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적에 맞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시나 공매도 세력들도 이런 거잖아요. 사실 빠질 것 같은 종목이 아니면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져야지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들도 타겟으로 많이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당분간은 이벤트가 많은 시점 동안은 일단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포인트를 두자라는 말씀이시고,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한을 넘긴 기업들이 코넥스까지 포함해서 61곳이라 그러고요. 제출했다라 그러면 상한가를 가고, 제출 못했다 그러면 하한가를 가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그 시즌이 된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런 정보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 투자해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이번 주가 가장 큰 피크일 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서 시즌이고, 갑작스럽게 오늘도 이제 스튜디오 종목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르? 드래곤? 네, 예. 미르. 드래곤. 근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내부 감사 보고서를 통과를 못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변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재무제표를 볼 때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3월이 끝나기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적정히 나오기 전까지는 좀 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체가 없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좀 주의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리스크가 크게, 그리고 좀 걱정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3월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 시즌 끝나고 나서 좀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된 기업들, 근데 굉장히 저평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4월부터 또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전주에서 갑자기 지표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리스트업을 잘 해놓고 일단은 감사 보고서 적정이 이어지고 난 뒤에 접근을 하는 게, 변동성 좋은 이제 스몰캡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또 예민하고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잠시 찾아보시고 네.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HLB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템베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전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하한가를 갔을 때 이걸 기회다, 다음을 또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전략이 이번에도 유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좀 위험한 전략이다라는 답변들을 우리 전문가들은 해줬었는데, 일단 주가로만 보자 그러면 많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주가까지도 이제 10% 넘게 올라가면서 역시 아래서 주면 승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매수를 조금씩 고민해봐도 된다라는 판단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 불발이 되고 나서 또 이번에 또 FDA에서 또 한번 불발이 났기 때문에 더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진 상황인데 사실 첫 번째 불발이 났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임상 현장 실사랑 그다음에 제조 품질 관리 관련해서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이제 통과를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제조 품질 관련해서만 지금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불발 났을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그래도 개선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보안 요구 서한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재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세 번째는 좀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한 번 그리고 두 번이나 불발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매수세가 과거처럼 두 번째처럼 들어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도의 어떤 가격 다운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5월 달에 다시 한번 보안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빠르면 7월 달에 다시 한번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과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FDA 허가 날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일부 최소한 50% 이상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나머지 정도만 FDA 허가 이후에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빠른 매매가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HLB 그룹주의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김민성 매니저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는데 앞서서 이제 그 종목 좀 정정을 해주셔야죠. 네,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스튜디오 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이 잘못 나온 건데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네, 드래곤플라이. 네, 갑작스럽게 오늘 갑자기 정지가 돼가지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HLB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데드캣 바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보완 신청서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주주들을 너무나 많이 좀 실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데 이 기대감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시각적 반려가 되고 61,000원에서 다시 한번 돌아온 데까지 아직까지 못 들어왔지만 반등이 나온 데까지 거의 지금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고점을 달성을 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리스크 차원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상장사 측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기술력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여기에 대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리스크를 항상 관리하면서 너무 보이지 않는 거에 기대감을 끝까지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HLB와 함께 투자자들을 좀 놀라게 했던 혹은 실망시켰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소식이었는데 이게 주말이 지나고 또 월요일장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일단 뭐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3등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됐단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유증 소식 해석이 좀 분분하던데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또 큰 유증이었다 보니까 대부분 유증을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를 좀 받아들이는데 일단 액수가 이제 3조 6천억 원대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거고요. 다만 오히려 이 유증이 한 이후에 증권사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성장성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이런 긍정적인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하나 로보틱스가 또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또 이제 유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예. 계속 지금 안 그래도 유증의 충격이 아직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룹사에서 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 그룹주들이 오늘 뭐 그렇게 다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 의료스페이스가 오늘 한 7%대 올라줬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4.57%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된 걸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크게 이제 반응을 좀 이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직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봇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유증을 한 기업들과 뭐 지분 관계는 있을지언정 일단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그룹사가 밀렸을 때 함께 조정받았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그래도 조정 이후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만 하향 조정된 종목들이 아니라면 일단 하나그룹주는 이번 조정을 한번 매수의 기회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우리 김민석 매니저님은 이번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주식이 또 이렇게 이런 비주주 친화적인 것 때문에 밸류업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도 있는 기업인데 갑작스럽게 주주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3조 6천억 가량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가가 7% 반등이 나오는 게 3조 6천억이라는 자금을 하고 나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임직원들, 경영진들이 48억 가량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규모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주주 달래기용 제스처가 아닐까. 48억 매수할 테니까 3조 6천억에 자금 조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갈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고 유보율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도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 측면에서는 좀 더 신뢰도가 좀 무너질 수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FI를 조성을 하거나 이제 CB라든지 BW, 삼자 배정이라든지 투자자를 구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주들을 이제 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나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제는 조금씩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 측면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순간 0이 하나 빠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십억대, 수백억대 아니고 수십억대 정도로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 향후 움직임이 어디까지 더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 투자 측면에서는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을 좀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로보틱스 투자 유치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한 사모펀드들하고 한 1,000억 원대 규모로 자금 유치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액 자체랑은 너무 갭 차이가 커가지고 이제 악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3조 6천억입니다.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 측면에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3조 6천억을 유상증자로 해서 자금 조달하고 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는 데까지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48억 가량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한다. 그러고는 사업을 이제 좀 더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그룹주에서 500억 1,000억이 없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배구조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돈 가지고는 뭔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뭔가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주주들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밸류업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도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하나 안 좋게 얘기해서 이제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최근 들어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주제를 조금만 틀어서 방산주를 보는 시각은 어떠신지
그 얘기도 한번 풀어주시죠.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 멀티플을 좀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진짜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들은 이미 올릴 만큼 많이 올랐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잉 관련돼서 이제 2대 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니디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과거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적인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이제 방산주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방산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휴니드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방산주들이 요새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이미 갈 만큼 갔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만큼 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 있고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트레이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방산을 좀 길게 보기보다는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는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남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혹시 눈여겨보는 방산주 있나요? 방산주도 사실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역시나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기업들은 보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방산주 내에서도 사실 아직도 좀 수익 대비했을 때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고 이익이 아직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미래 전망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공매도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빠졌을 때는 항상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 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이 종목이 예. 지금 PR이 한 6배밖에 안 됩니다. 6.8배 정도 되는데 역시나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일단 가장 큰 이벤트인 이 공매도의 이슈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S&T 모티브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당연히 그룹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부분 다 일반 계열사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한화 그룹주를 말씀드렸지만 한화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베팅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주라든지 아니면 S&T 모티브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치 테크놀로지 같이 중소형주 단에서도 사실 실적이 계속 전방 산업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대기업들에게 제품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실적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익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단은 좀 PR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금 뭐 말씀하시는 중에 공매도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공매도가 일주일 꼭 남았고요. 워낙 공매도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뭐랄까요? 두려워한다고 해야 할까요?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재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1년 5개월 정도 많이 다듬었다, 많이 보완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두 분 의견 들으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네, 공매도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잘못된 거지. 공매도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상방과 하방에 대한 유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 연장 사실상 그 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게 이제 기간을 정해놓는다. 근데 이거를 무기한 연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만 유리한 투자가 계속해서 되는 거 아니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도 확실하게 정한다 그러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더욱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제 과거랑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우리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 지금 투자자분들도 공매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해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좀 칼날을 빼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매도에 대한 순 기능을 통해서 상방과 하방에 대한 변동성 그래서 과도하게 올라간 기업들은 거품이 조절이 되면서 오히려 바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순환 사이클 구조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정지가 됐을 때 또 우려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개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경우의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한다. 네.
이런 전략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데 일단은 공매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다른 조건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김미성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채 공매도 업체에 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일단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둘 다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들은 매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평가된 종목들은 숏 포지션을 잡고 일단 하락에 베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들은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테마든지 아니면은 섹터들 중에 앞으로 이익 전망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뭐 그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기존의 주도주들이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섹터 중이에요.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공매도 재개 이전에 조금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씩 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과거에 3번의 공매도 재개 때를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조금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2, 3개월 정도 한 중기로 좀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오히려 더 잘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크게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재개 시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급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을 더 집중하신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 구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문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토픽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어느 섹터를 주목하셨는지 만나보시죠.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나왔고요.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이입이라든지 미국 정부에 대한 제스처에 따라서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이 이제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에서 관세 규제 품목에 좀 제외될 수 있는 전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호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관세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견제를 많이 하고 싶은 건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크게 견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리스트업을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주목하는 이유였고요. 다음은 화장품이네요. 네,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 역시 저는 화장품주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죠. 모든 섹터들이.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 관세가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35%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한국은 0%대 관세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의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0불에서 20불 정도 사이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던 소비자층이 과연 이거를 안 살까를 고민해 봤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고도 살 정도의 가격 인상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는 관세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을 이제 구매하고 소비하고 있는 외국 방한
외국인들의 어떤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방한 외국인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최대 수출을 기록했지만요. 올해도 역시나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전방스럽게 수요 좋고요. 관세에 대한 충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다. 조정받을 때는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이용해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을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과연 치고 올라올지, 언제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이 뭔지 만나봐야겠죠. 띄워주시죠. 자, 미중 무역 분쟁에서는 효성 ONB가 나왔고요. 화장품에서는 아이패밀리 SC가 나왔습니다. 자, 효성 ONB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보편적 관세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모멘텀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료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제 미국이 캐나다의 칼륨염에다가 관세를 10%가량을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칼륨염이 이제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국제적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측면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도 요소수 대란 때문에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91%가량의 요소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에서도 요소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요소수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지금 당장 바로 낮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비료를 만드는데도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농작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소수 가격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칼륨염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료에 대한 가격이 바닥에서 많이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효성 ONB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뭐 여기에 대한 시장 모멘텀도 굉장히 좋지만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강한 상승 이어지고 나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매물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장기 이평선 위로 지금 딱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위에는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한 번 더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앞전보다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차트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제 재료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요소수 대란 이야기까지 이유로 삼아 주셨고요. 효성 ONB였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으로 넘어가서 아이패밀리 SC를 주목하셨네요. 네, 아이패밀리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이제 반등 초입 구간에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브랜드의 이제 매출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거의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올리브영에 입점한 이후에 엄청나게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의 어떤 기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인데 여전히 지금도 올리브영에서 주요 제품들이 매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과 그다음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매출인데 해외 매출이 보통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과 동남아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미국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실적의 어떤 성장이 이번 연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최고점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가 40%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4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대까지도 한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주가가 최근에 바닥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게 신제품 출시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좀 일회성으로 좀 많이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었고 미래를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제품이 신제품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실적 어떤 레벨업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지금은 올해 실적 전망을 봤을 때는 매수의 어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들이 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순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6월이었나요? 굉장히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때까지는 정말 지칠지 모르고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1,650원 종가 마감인데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는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8,000원까지 체크를 함께 해주시고요. 자, 다음 효성 OMB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채팅창에서 목표가 8,000원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써서 8,500원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5,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결이 일주일 남았는데 과연 오늘 편입되는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더 챙겨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 우리 네 분 매니저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적 발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윤입니다. 실적 발표는 편입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합산 수익률 1000%에 도전하는 매니저들의 수익률 변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입니다. 1위 바로 살펴보면요. 박춘현 매니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6%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송률 매니저입니다. 5%로 2위에 안착했습니다. 박철순, 김민석 매니저는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박철순 매니저는 1%, 김민석 매니저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매니저분들의 합산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1000%는 이미 넘긴 상황이고요. 현재는 1129%의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매니저는 어떤 분일까요? 바로 살펴보면요. 1위는 박춘현 매니저가 여전히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심 순위의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여전히 승기는 박춘현 매니저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률 매니저가 2위입니다. 누워있는 종목들로 어느덧 314%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매니저는 222%,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는 21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도전 템베거에서는 무시무시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직전 분기에 수익률 1위를 하면 다음 분기에는 꼴찌를 할 수 있다라는 징크스가 지금 2번 있었는데 박철순 매니저님이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들의 수익률 탑5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의 수익률입니다. 먼저 스카이 월드와이드가 계속해서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편입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서 3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음 AI와 해성 DS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의 수익률 탑5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클래시스가 계속 37%의 수익률 안겨주고 있고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4%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YG 엔터의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은 거래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안점이 1위를 탈환할 수 있느냐보다는 이 꼴찌 징크스를 깰 수 있느냐 쪽으로 이주인 아나운서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오늘 일단은 1%를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요 3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2등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2등까지도? 네. 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3등을 한번 잡아보고 네. 이상적으로는 2등까지도 노려보겠다. 가만히 계시진 않겠죠? 네, 신기하게 또 제가 출연하는 날에는 또 빵 전문가가 되고 또 제가 출연 안 한 날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오늘 또 편입한 종목이 또 강한 시세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멀리 도망갈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쫓아오시기는 약간 벅차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고가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경신하는 종목이 만약에 포트 안에 없다면 이 전거래일 대비 상승률이 좀 낮게 잡히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좀 시각적으로 보기에 자극적일 수 있긴 한데 워낙 또 좋은 종목들 그동안 많이 소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남은 거래일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먼저 김민성 전문가님. 네, 아까 또 이제 아나운서분이 다소 아쉬운 성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소 아쉬운 종목, LS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수익률은 4%만 기록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에 대한 세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1만 4천 원대 라인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 버텨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뭐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세론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회복을 못하는 구간으로 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흐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특허권 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제 LS 그룹주에 대한 좀 편입, 지분 추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경영적인 전략에 대한 수혜까지도 좀 바라볼 수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강한 상승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아직까지는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3월은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아서 프로그램상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까지 조금 더 길게 내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전략을 주신 거고요. 자, 다음은 박철순 매니저님. 네, 첫 번째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또 다시 이제 최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최고가 수준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3위로 올라갈 때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의 충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속 엔터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도 역시나 이익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역시나 엔터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컴백에 대해서는 뭐 다들 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투애니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베이비몬스터라든지 트레저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급성장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트를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선이지만 지금 장기 차트로 보면 사실 고점 대비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충분히 지금 개별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고가 돌파 이후에 좀 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더 높게 잡으시고 기존 목표가인 7만 5천 원까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대동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공장이 다시 한번 재가동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대한 이제 종전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분적인 휴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은 다시 한번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직접적으로 트랙터에 대한 좀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동이었고요.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역시나 오늘 가져나왔던 화장품 업종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지난 3월 이제 10일 정도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우상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었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하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주가도 연동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도 올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많이 할인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신규 적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에 이제 7만 5천 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역시나 계속 유지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트를 저렇게 넓게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지금 주가 수준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체감이 됩니다. 자, 좋은 정보들 만나볼 수 있는 두 분의 밴드도 소개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성 전문가님. 네, 제가 어제 저번 주 한 주는 쉬었는데 이번 주는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또 밴드랑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인사이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육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오시게 되면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 계속해서 체크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에서 김민성 검색해 주시고요. 박철순 매니저님. 네, 매일 장 전부터 장 마감 그 이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좋은 정보들, 뉴스들 선별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 역시나 도전 템베거 검색하셔도 좋은 정보 만나볼 수 있는 밴드가 나오니까요. 함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주총회 마치고요.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인간과 AI의 대결이죠. 신의 한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